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해라.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 결과물은 당연히 명사겠죠. 그 명사를 세컨드성에 집어넣어라. S고 equal 기호는 비동사와 같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SVC 문장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장이 SVC예요. SVC이고 equal 기호가 가장 많이 쓰이죠. equal 기호는 비동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자연어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자연어에서도 비동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그렇죠. 마찬가지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노래입니다. 세 번째 노래는 서더송인데 서더송 세 번째에는 값을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블래킷, 컬리 브라킷으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이 컬리 브라킷으로 감싸고 숫자만 두 개를 집어넣어 놨죠. 그죠? 이건 우리 약속이에요. 이렇게 적어두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make song을 호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C 언어를 설계를 하면서 미리 코드를 그렇게 작성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make song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display song 해가지고 세 번째 노래를 서드송, 그죠? 서드송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호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make song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사를 정의할 때 어떻게 했나요? display song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make song이라고 하는 동사를 호출하면서 정수 두 개를 던져주면은 지금 같은 경우 210과 2004를 던져주고 있죠. 그죠? 정수 두 개를 던져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display song이라고 하는 함수 여기 밑에 있네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화면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를 집어넣는 컬리 브라킷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는 C 언어가 작성해둔 알고리즘이 호출됩니다. 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송이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디스플레이송을 호출해가지고 서드송이라고 하는 변수를 인풋으로 던져 넣어주는 거죠. 그죠? 인풋으로 던져 넣어주게 되면 디스플레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호출되겠죠. 이것이 호출되면서 서드송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받아서 이름을 더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죠? 더송이라고 이름 붙인 다음에 이것의 첫 번째 원소를 화면에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의 두 번째 원소 역시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 진행되게 되면은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이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왜? 디스플레이송이 세 번 호출되니까. 그죠? 세 번 호출되니까. 세 문장이 아니군요. 디스플레이송이 한 번 호출될 때마다 문장이 두 개씩 화면에 표시되니까 총 6문장이 표시될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는 값을 집어넣기만 하고 디스플레이 함수는 별도로 호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컴파일 해가지고 돌려보자. 그렇죠? 컴파일 할 때는 보다시피 어떻게 하나요? 컴파일 할 때는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자, GCC 컴파일러를 불러드립니다.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이것도 동사예요. 그죠? GCC라고 하는 동사를 호출하는데 호출하면서 인풋으로서 뭘 제공하나요?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그죠? 이 네 개의 데이터를 원재료로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럼 GCC는 이 네 개의 데이터로서 어떤 동작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죠? GCC의 리턴은 뭐냐니까 화면에 출력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컴파일 하는 것이 끝이죠. 소스 코드를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계 언어로, 기계어로 0과 1로서 바꿔주는 것. 그것이 GCC의 역할입니다. 하나를 또 한 가지를 빼먹었군요. 뭐냐니까 봐야 되겠죠. 컴파일러를 호출할 때 먼저 C 확장자가 붙어 있는 모든 파일들을 다 불러들여야 됩니다. 지금 C 확장자 붙어 있는 것은 이놈하고 둘이죠. C4.C. 그것을 C4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즉 C4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데 원재료로서 이것을 사용해라 이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럼 H 파일이 빠졌는데 H 파일은 어디에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C 파일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니까 빠졌죠. 그죠? 컴파일러를 불러서 이렇게 에러가 막 떴군요. 혹시 주성문으로 인해서 에러가 떴을지 모르니까 주성문으로 인해서 에러가 뜨진 않았겠지만은 일단 필요 없는 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다 저장을 다시 한 다음 다시 한번 컴파일 해보죠. 여전히 에러가 뜨고 있군요. 그럼 뭔가를 잘못했단 말인데 뭘 잘못했을까요? 10%씩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메모장으로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에러가 떴을 경우에 그 에러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메모장으로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할 때는 X코드로 작성하게 될 거예요. X코드로 작성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에러의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코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여튼 그렇고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보자면은 아무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명사들을 선언했습니다. 헤더 파일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동작을 각 동사의 동작에 대한 설명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 사용되고 있는 우리 명사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파일들, 이 C4 implementation.c 파일도 이상이 없죠.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가 있는 또 보더라도 동사라든가 명사에 일단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주석을 지웠으니까 다시 한번 저장을 한 다음에 C4 헤더 그죠? 다시 한번 저장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C4 implementation 역시 에러가 떴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숙제가 나가게 되겠군요. 저도 숙제를 풀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풀어보십시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여기에 작성된 단어들, 문장들 중에서 오류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